안녕하세요. 삼시세끼 로봇만 생각하는 남자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이 밥줄인 남자 김희철입니다. 밥줄이요? 네, 맞죠. 예.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로봇 실화로 만난다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밥줄입니다. 네. 밥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러는데 김기혁 아나운서는 밥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한국 사람인데요. 저는 밥심으로 삽니다. 네. 그럼 밥상을 만드는 네. 농부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네. 당연하죠. 예. 그 밥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항상 정말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시는 거 보고 감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저것도 작업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보실 거예요. 네. 지금부터 알아볼 로봇. 그렇습니다. 바로 농업을 도와주는 로봇들입니다. 네, 로봇은 농업 분야의 크고 작은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 수는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는 2013년 285만 명에서 2017년 242만 명으로 4년 동안 무려 15%나 감소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농촌은 더욱더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로봇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그런 로봇 개발은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표를 보니까. 예. 이럴 때 좀 우프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화위복 이 정도가 좋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농업 지원 로봇들을 다양하게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로봇부터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먼저 자율주행 이항기와 농약 살포 드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항기가 스스로 모를 심고요. 드론이 알아서 농약 쫙 뿌려주고 완전히 최첨단입니다. 네. 심지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일을 처리해서 효율성도 높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바로 자율주행 이항기군요. 네. 최근 SK텔레콤은 농업기계회사인 대동공업과 함께 자율주행 이항기를 개발해 상용화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이항기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RTK, 그러니까 Real-Time Kinematics, 그러니까 실시간 이동 추기 기술인 건데요. GPS보다 훨씬 더 정밀한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를 심을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내는 거군요. 네. 이거는 무인 방제 드론인 거죠? 네, 이름은 순돌이 드론인데요. 한 번에 최대 25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10분 만에 수천 평의 논에 농약을 살포하기도 합니다. 와,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도 근데 사용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조작 방법이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서 60, 70대 어르신분들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이름도 왠지 친근해서 어르신들도 거부감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항기 그리고 무인 방제 드론을 살펴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의 인력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햇볕 아래에서 오래 일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로봇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교수님, 스마트팜. 정확히 어떻게 농업 현장이 바뀌는 건가요? 네,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나 축사에 IC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과 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원격이나 자동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그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농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는 원예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 원예,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가 꽤 다양해졌네요. 사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업은 ICT 기술을 적용하면서 이제는 가장 역동적인 산업 중에 하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도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딸기 따는 농부 에그로봇. 어떤 기업이 개발한 로봇이죠? 네. 에그로봇은 스페인의 농업 로봇 회사인 에그로봇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오, 따는 속도가 빠르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에그로봇은 최대 24개의 로봇 팔로 딸기를 딸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간처럼 지칠 일도 없으니까 수확 속도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에그로봇은 어떻게 딸기에 익은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에그로봇은 안에 내장된 카메라가 있어서 아직 익지 않은 녹색 딸기하고 다 익은 빨간색 딸기를 구분해서 수확을 하고요. 딸 때도 줄기 부분하고 열매 부분을 잘 구분해서 딸기가 다치지 않게 잘 딸 수가 있죠. 와, 이제 기계로 수확을 해도 과일에 흠집이 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러면 에그로봇으로 인해서 딸기 농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확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더 넓게 보자면 미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참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잡초를 수시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잡초 로봇이 이 일을 완벽하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농업 기술 회사인 블루리버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잡초 제거 AI 로봇이 있습니다. 역시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로봇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네, 블루리버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잡초 제거 로봇의 이름은 시드 앤 스프레이인데요. 인간의 눈과 유사한 지능형 카메라가 잡초를 식별한 후에 네. 로보틱 노즐이 잡초에만 정확히 제초제를 도포합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제초제 사용량을 무려 9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비용도 절약이 되고 토양 오염을 비롯한 환경 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죠. 잡초 제거 로봇이면서 또 친환경 로봇이기도 하네요. 네. 교수님, 조금 더 좁은 면적에서도 사용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터틀이라는 그런 소형 로봇이 있습니다. 터틀이라는 로봇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면서 자유롭게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더 친환경적인 로봇인 것 같은데요? 네. 또 현재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잡초 제거 로봇을 개발해서 벼농사에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인력보다 제초 작업의 능률을 16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잡초 제거를 소홀히 하면 농사를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요. 덕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낙농가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일은 젖 짜는 일이라고요. 네, 예. 그렇죠. 하지만 착유 로봇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와, 자동으로 위치를 딱 잡아서 부착이 됩니다. 네, 로봇이 레이저를 통해 소의 젖 부위를 이렇게 찾아내서 네. 세척과 소독을 한 후에 젖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소들도 굉장히 좀 편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착유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각각의 그 유량 체중에 따라서 맞춤형 사료도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소의 건강 상태와 착유 시간, 또 예상 착유량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이 됩니다. 와, 정말 이 착유장에 딱 맞는 만능 로봇이네요.
차규 로봇 덕분에 목장 전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공지능 기능이 부과되면 될수록 가격이 비싸져서 농가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축산가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차규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가격 대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착유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착유 횟수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젖자는 횟수가 많을수록 산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들을 하실 텐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착유 로봇을 사용할 시에 하루 4회에서 5회 젖을 짠 소가 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무조건 착유 횟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젖을 짜는 횟수가 5회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산유량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럼 소마다 착유 횟수를 4에서 5회로 조절을 하면서 전체 산유량을 늘리면 조금 더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어떻게 구글 엔지니어들이 로봇 농장을 설립하게 된 건가요? 네. 현재 미국에서도 농가의 그 고령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이언옥스 창업자들은 이에 대비해서 농작물 성장 주기 전체를 완전히 로봇으로 자동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최초의 자율 로봇 농장 아이언옥스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네. 와, 정말 로봇이 그냥 자동으로 식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옥스의 로봇 농장 시스템은 온실에 인공지능을 갖춘 3대의 로봇을 투입합니다. 그 중에 2대의 로봇이 수송 로봇인데요. 작물이 있는 트레이를 유니버설 로보틱스의 그 로봇 팔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면 유니버설 로봇의 로봇 팔이 씨를 뿌리는 거네요? 네. 또 크게 자란 작물들은 이제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수확을 하기도 하죠. 로봇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엔지니어링 한다는 것이 또 굉장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는 좀 되고 있나요? 네. 아이언옥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식당과 식료품점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최종 목표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자율 로봇이 운영하는 온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네.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농작물 생산의 혁신이겠습니다. 기대가 그만큼 됩니다. 네. 교수님, 정말 로봇들과 함께 한다면 농업도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은 로봇 기술과 함께 노동 집약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술 집약적인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농업인들은 휴식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또 청년들은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자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로봇과 함께할 농업의 미래는 더욱 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로봇이 앞으로도 쭉 농업을 더 밝은 미래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봇을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일하는 일꾼, 농업 지원 로봇. 로봇 실화로 만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